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정재계 주요 인사 연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뉴욕주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던 시민권 선서식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리얼 아이디나 여권 등 신분증이 없는 여행객들에게 $1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체드 비앙코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지르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새로운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년부터 넷플릭스로도 MLB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업무중지 탓에 한 달 늦게 발표된 미국의 9월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소폭 올랐는데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11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유례 없는 연방정부 업무 중지, 셧다운 때문에 한 달 늦게 발표됐는데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5만 명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고용 상황이 좋아진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과 무역 합의에 따른 영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se gains came after the summer passage of President Trump's historic tax cuts and multiple big trade deal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12만 명에 가까운 고용 증가는 의료 부문이 4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이끌었습니다. 다만 7, 8월 고용폭은 3만 3천 명 정도가 하향 조정됐고 9월 실업률은 4.4%로 8월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발표로 큰 우려는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7, 8월 고용폭이 하향 조정됐고 실업률도 소폭 올랐다는 점은 노동시장을 둘러싼 혼재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보고서를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다소 우호적인 소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42%로 반영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해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건을 공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하원에서 찬성 42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앱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안에 앱스타인과 관련된 기밀 기록과 문서,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다만 피해자 신원이나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앱스타인의 이메일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공개를 추진하며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미국 정재계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인사들의 연루 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향후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일부 카운티에서 진행되던 시민권 선서식이 갑자기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방이민국은 지난 12일 브롬과 롱랜드, 탐킨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를 포함한 7개 카운티에서 예정된 시민권 선서식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해당 카운티 법원들이 법적으로 선서식을 진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모든 선서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발급을 앞둔 수백여 명이 맨하튼 연방이민법원까지 직접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시민권 취득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카운티 지역 의원들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선서식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중단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결정과 통보 과정에서 다소 성급한 판단이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방이민국은 현재 선서식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리얼 아이디가 없는 승객들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리얼 아이디나 여권 등 공식적으로 승인된 신분증 없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여행객들에게 $1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TSA는 리얼 아이디가 없는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 신원 확인 절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며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원 확인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한 현대화된 신원 확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직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은 주민들에게 운전면허국 웹사이트에 안내된 절차를 통해 즉시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가 선두에 오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정부 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국장 체드 비앙코 후보가 13%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연방 하원의원 케이티 포터 민주당 후보가 11%로 뒤를 이었고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하비에르 베세라와 정치 해설가 스티브 힐튼 공화당 후보가 8%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초반 선두를 잡은 것은 이례적이며 선두 주자로 꼽혔던 케이티 포터의 지지율이 최근 인터뷰 도중 벌어진 기자와의 언쟁과 과거 영상으로 인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8,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4%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선거 구도가 유동적일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엘크그로브에서 남의 집 문을 차고 달아나는 이른바 도어킥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엘크그로브 경찰국은 지난 한 달 동안 도어킥 챌린지와 관련해 최소 8건의 사건에 출동했으며 최소 10대 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What starts off as a simple challenge or trend and maybe fun to some could be traumatizing and traumatic to others.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현관문 전체가 부서지면서 $900 상당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도어킥 챌린지가 기물 파손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지역사회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의 지속적인 자녀 교육과 지도를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월마트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댈러스 경찰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포레스트 레인에 위치한 월마트 슈퍼센터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총을 쏴 여성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검은색 제규어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 여성들을 향해 여러 차례 총을 쐈으며 현장은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에 맞은 두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필로폰을 유통하던 초대형 마약 밀매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콜로라도 연방검찰청은 2년간의 대규모 잠복 수사 작전으로 총 1,100파운드의 필로폰을 적발해 압수했으며 마약왕 마르코 안토니오 데 실바 라라를 포함한 마약 조직원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In April, they seized over 700 pounds, a record seizure in and of itself, from a residence in Lakewood, along with freezers, propane tanks, and other equipment intended for manufacturing methamphetamine. 해당 조직은 덴버시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중국과 인도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시날로아와 할리스코 카르텔과 연루된 정황과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파악됐습니다. 이번 필로폰 압수는 콜로라도주 역사상 최대 규모로 당국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모두가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메이저리그 경기를 세계적인 OTT 기업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넷플릭스와 NBC, ESPN과 새로운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내년 3월 정규 시즌 개막전을 독점 생중계하고 올스타전 홈런 더비와 꿈의 구장,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포함한 특별 이벤트 경기의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중계 방송사인 ESPN은 39시즌 연속으로 MLB 중계를 이어가며 NBC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MLB 경기를 중계하게 됐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8월에도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 내 중계권을 확보하는 등 스포츠 중계에 투자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양국의 전 방위적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 나섰는데요. 카이로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굳게 손을 맞잡습니다. 한 이집트 수교 30주년에 맞춰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평화와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가자 지구의 휴전과 재건 등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 연대에 나서기로 했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또 문화와 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산 무기의 이집트 현지 생산 등 방산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 훈련기 그리고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카이로 대학을 찾아 우리나라의 대중동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와 학자, 학생 등 3천여 명이 대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가 연합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았던 카이로 회담을 언급하며 이집트를 찾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과 조화, 혁신과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 이들의 영어 앞글자를 따 우리나라의 대중동 정책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와 경제, 교육, 문화 교류 분야에서 중동 지역의 번영에 우리나라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끝으로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아프리카 4개국 가운데 2곳인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카이로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미국의 중재로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만든 새로운 평화안 초안을 공식 전달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각국이 이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마련한 새로운 평화안 초안을 우크라이나가 공식 접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미국으로부터 계획안 초안을 전달받았고 전쟁을 품위 있게 종결하기 위한 세부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의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과 회동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시일 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크렘린궁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과 접촉은 하고 있지만 협의라고 부를 만한 실질적 논의는 없다며 종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미국 백악관은 해당 평화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3자 모두가 조용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화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군 규모 축소와 동부 돈바스 지역 일부 양보 등 러시아 측에 유리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3국 간 외교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버스가 원격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교통운영사 루터는 중국 위통 전기버스에 장착된 심카드를 통해 배터리와 전원 시스템에 원격 접근이 가능한 백도어, 즉 비밀 통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덴마크와 영국도 중국산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영국 의회에서는 버스가 멈출 경우 대중교통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논란은 전기버스를 넘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등 에너지 설비로까지 번지며 유럽 각국은 방화벽 강화와 원격 접속 차단 등 사이버 안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과도한 안보 프레임이라며 원격 통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밥을 먹는 모습과 함께 가고시마산 방어,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는데요. 오늘의 점심이라는 한 줄의 글 외에 명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일본 음식을 굳이 공개적으로 소개한 겁니다. 앞서 중국은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산물 수입 중단, 여행 유학 자제령, 영화 상영 중단 등 각종 압박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만이 일본과의 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동아시아 외교 지형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한 발씩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했고 자료를 제출해도 지금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할 시장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솟구치고 참석자들이 복도를 따라 급히 대피합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화에 나섰는데요. 브라질 벨랭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총회 행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각국 대표단과 취재진이 긴급히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국가별 기후 대응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 이른바 블루존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브라질 관광부 장관은 약 30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통제했다고 밝혔고 당국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COP 사무국은 전시관 일부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남은 공식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 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6년 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이른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지만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주도한 법안 신속 처리를 극렬 저지하며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전원 유죄. 재판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에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400만 원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송원석, 김정재 의원은 1,150만 원씩, 이만희 의원 등도 각각 수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물리적 저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고 저항권 행사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두 혐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법 위반 선고는 벌금 400만 원이 나온 게 최대여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 6명 모두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보안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2019년 4월 국회는 한마디로 정글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의 시도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가 폭력과 고성이 난무했던 그 당시 상황, 이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충돌은 2019년 4월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몸싸움 끝에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인편 접수가 안 되자 팩스로 서류를 보냈는데 이번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낚아채 갔습니다.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급기야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빠루까지 등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다친다 하지 마.
풀어달라 무릎까지 꿇은 최 의원은 창문틈으로 내보내달라 호소하다 급기야 112에 신고했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문을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최루탄과 주먹질이 난무하는 정글 국회를 막자며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던 국회 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회의장 앞.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앞에서도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몸싸움과 인간 방패에 충돌만 남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DNA를 갖고 있는 한국당만이 이런 불법을 마음 놓고 자행할 수가 있어요. 2019년 4월 25일과 26일 국회에서 대화와 질서는 찾을 수 없었고 폭력으로 얼룩진 대결 끝에 국회의원 수십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가 오늘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강제 수사를 앞두고 교회 PC가 대거 교체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의도는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5일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6개월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폭동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교회 PC와 전광훈 목사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난 핸드폰 못 쓰니까 이걸 차라리 포렌식을 해가지고 가라 그래서 USB 넣어가지고. 그런데 경찰 압수수색 2, 3주 전인 지난 7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사무실에 있던 PC가 대거 교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교회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들어올 줄 알고 전부 바꿔놨다고 하더란 취지의 대화 녹음도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월은 3대 특검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내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극우 세력의 대북격인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랜 기간 밀착해온 만큼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무실 PC는 정기 교체 주기에 따라 7월에 계획대로 교체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서부지법 사건은 1월에 발생했는데 수사 대비 목적이었다면 6개월 뒤인 7월까지 교체를 미룰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오늘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갑니다. 사흘 전 첫 조사 때 전 씨는 기자들 앞에서 40분 가까이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2시간 반 만에 귀가했습니다. 5년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들고 나왔던 엑스레이 사진을 이번에도 취재진 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수술을? 이게 그러니까는 벌써 오래됐지 벌써. 10년 넘어서 10년. 전 씨는 폭동 교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를 대며 조사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식이어서 경찰 조사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독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도 가스 유출로 사망 사고가 나온 곳입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로 보면 올해만 7명이 숨졌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 공장에서 노동자 6명이 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공장 야외에서 스테인리스강 슬러지, 즉 찌꺼기를 제거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됐고 구조에 나선 포스코 직원 3명이 추가로 가스를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닥에 고여있던 슬러지 제거 작업 중에 그랬는데 작업자 2분이 상당히 위중한 상태고요. 먼저 중독된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 또 구조에 나섰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나머지 3명은 어지러움 등 증상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포항제철소에선 지난 5일에도 유독가스가 유출돼 50대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비슷한 가스 중독 사고가 같은 포항제철소 안에서 반복된 겁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명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3월 포항제철소 냉연 공장에서 수리 작업 도중 설비에 끼어 1명이 숨졌고 7월 광양제철소에서도 시설이 무너져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자회사인 포스코 ENC의 경우 지난 1월 경남 김해와 4월 경기도 광명과 대구, 7월 경남 의령의 공사 현장에서 붕괴와 추락 사고가 이어져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장인하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안전진단 특별 TF를 만들었지만 11월 또다시 인명피해가 이어진 셈입니다. 포스코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 894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1월 2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